현재 한국은 중국 PPL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각종 경제, 문화, 여행 등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국가였습니다만 최근 더욱더 반중 기류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각종 문화 컨텐츠에 등장하는 중국 PPL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중 간의 문화적인 충돌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을 도둑질하는 나라로 몰아가면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인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조선 구마사에 등장한 조선시대의 음식으로 월병, 피단 같은 중국 음식이 등장하며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중국에서도 이것이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자마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거봐라, 한국이 또 훔쳐갔다라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기 것도 아닌데 월병과 피단을 조선의 음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중국 누리꾼은 조선 구마사에 나오는 검 모양도 중국에서 쓰는 검 모양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우 디테일하게 중국의 문화를 마치 조선 것인 양 호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 한국에서는 중국 것이 왜 드라마에 등장했냐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 PPL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TVN의 여신강림이나 빈센조 등도 중국 PPL로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거세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번엔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것은 중국의 각종 공정이 너무 심해졌고 TVN과 같이 단순히 음식 논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태종과 세종까지 모욕하는 의혹을 샀다는 것입니다. 네티즌은 충녕대군 세종이 서양신부의 시중을 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중국이 하대하는 시각으로 그린 것이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 음식 협찬도 김치 공정이나 비빔밥 공정 등으로 역시 불쾌했으나 이제는 한국의 역사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동시다발로 한국인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조선의 궁궐이 언제 이렇게 지나치게 중국풍인 붉은색으로 물들었었나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침탈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퇴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는 조선 구마사에 관한 비판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동북공정에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 자체라 컨트롤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만큼은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인식을 동시에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국난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단합력의 스위치가 켜졌다고 묘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나 과거 서해 기름 유출 사고 등에서 한국은 국난이 왔다는 스위치가 온되는 순간에 모두 단합해서 빠르게 행동하며 어려움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조차 일본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특유한 행동이 있는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똘똘 뭉쳐 외세에 대항하는 행동이며 이름 없는 민초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까지 안방극장에서 왜곡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자 외세 저항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서 중국 색과 중국 자본을 한국에서 제대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동시에 온라인 곳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자 각종 회사들도 동참합니다. 현재 조선 구마사를 협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분노 게이지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벌써부터 해당 드라마를 협찬하거나 지원한 기업들이 대거 협찬을 거둬들이고 광고를 끊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런 줄은 미처 몰랐다 광고를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지자체인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경시에서 촬영된 드라마팀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송 탄지 단 하루 이틀 만에 협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많은 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역시 협찬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협찬을 철회하는 광고사들을 곧바로 리스트로 만들고 공유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련 드라마에서 협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한국인들을 잠재우기는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단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 자본이 자칫 방송 생태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대만의 경우 과거 꽃보다 남자, 판관 포청천 등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할 정도로 방송 생태계가 발달해 있었는데
언어가 비슷한 중국의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만의 방송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노골적 요구가 대거 반영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으며,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대만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모두 중국이 흡수해 대만은 하청으로도 버림받습니다. 이제 대만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이며, 많은 방송국에서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방송 제작보다 그게 더 저렴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자본인 헐리우드, 디즈니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미중 간에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의 미디어조차 중국 자금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국의 컨텐츠가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K-드라마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한국에 수천억 원을 재투자해서 킹덤과 같은 한국에서 엄두가 안 나는 시리즈물도 제작해냈습니다. 이러한 방송 생태계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의력을 해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침탈적 중국 자본은 결국에는 한국 방송계를 대만과 같이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차원은 다르지만 최근 미국 테슬라는 중국 상해의 외국 기업 최초로 테슬라 100% 지분을 허락받고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받아 공장을 상해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렬해져 중국은 테슬라를 공직사회에서 금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자본이 달콤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며 판매량도 중국에서 글로벌 20%를 담당해주는 등 잘 가는 듯 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제물로 삼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제자 중국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래가 밝다며 극찬하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 제1의 전기차 기업의 대표가 중국 앞에 쩔쩔매는 것을 보고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자체는 제어하기 힘들지만 안방극장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그 싹을 잘라낸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이는 중국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나라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미얀마를 영어로 타이핑하면 제1의 자동 완성 검색어는 코리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얀마는 이번 미얀마 사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튜브 트렌드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을 대하는 방법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이미 군부에서 1대1로 사업 등으로 중국 자금이 나라에 상당히 스며든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얀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도 회수해야 하고, 미얀마가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중국과 협력해야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미얀마가 앞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욱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기업 간의 논리에 따라서 중국과는 일정 부분 협력하고 경제 문제 등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하대하는 각종 움직임은 냉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고 듣는 방송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애초에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드라마는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쉬운 게 아니며, 미국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교훈삼아 앞으로 한국의 관련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SBS 측은 조선 구마사를 다음 주에 결방하기로 했고, 중국 자본은 아니라며 사과문을 올린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중국풍이 들어간 드라마가 퇴출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도쿄올림픽 연기 이후에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는 일본을 보면 불편하다는 미국 ABC 방송 뉴스입니다. 일본은 하루 500명의 신규 최종 판정자가 발생할 정도로 내부에는 숨어있는 환자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동안 전 세계 국가와 선수들에게 도쿄올림픽 참가를 적극 권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저절로 낫는다는 집단 면역이라는 독특한 접근법을 일본 국민들에게 강요했으며, 솔직히 이는 정확한 대응책이기보다는 지도력의 부재와 관료주의적 태도로 아베노믹스를 먼저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실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관료들과 보건 전문가들도 명확하고 확고한 정부 정책을 고안하기보다는 아베의 잘못된 태도에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일본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을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이번 기회에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업자득이죠. 다음 뉴스는 대만과 세계보건기구의 싸움에 미국이 대만 편을 들어주는 뉴스입니다.
미국 CNN의 9일 보도에 의하면 대만은 아드하놈을 비난하지 않았다, 도리어 초대했다 라고 하면서 대만이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세계 최고의 방역 대책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대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동안 아드하놈이 중국 편향적 대처를 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대만의 편을 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드하놈은 중국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으면서 완전히 중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정말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제 강력한 조치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다른 사실은 몰라도 아드하놈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람에 세계로의 확산을 방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양심 없는 아드하놈이네요. 다음 소식은 가장 화려했던 라스베가스가 유령 도시가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폭스뉴스에 의하면 라스베가스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현실은 끔찍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다 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관리국의 대표는 한 달에 약 35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현재는 거의 제로다. 우리는 솔직히 속도와 깊이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벌써 1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수많은 관광 관련 기업들도 실업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솔직히 근로자들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라스베가스는 관광객이 제로가 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네요.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할 블루투스 이어폰 빈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제품은 콩 디자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적용했으며 8월경에 신형 갤럭시 노트 20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줄이도록 해서 깨끗한 음질을 획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제품이 추가되므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에어팟 프로에 맞설 수 있는 제품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갤럭시 B는 한번 충전하면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140, 약 17만원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8월이 기대가 되네요. 갤럭시 노트 20와 블루투스 이어폰 빈까지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 디즈니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5개월 만에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초기에는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현재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통합업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들이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2024년까지 최대 9천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했는데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앞으로 더 많은 경쟁에 맞을 것입니다. MBC 유니버셜도 피콕이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워너미디어는 다음 달에 HBO 맥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만간 각 가정에서 만나게 될 영상 서비스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아베와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바보짓으로 일본은 파멸하고 있다 라고 한 주간 아사히의 보도입니다. 짐 로저스는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 체온을 체크하고 필요한 사람은 PCR 검사를 해야 하는 기본을 아베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합니다. 어떤 정부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일본을 파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본의 아베이기 때문에 일본은 파멸하고 있습니다. 소규의 경일기라는 말은 아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매일 유익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